올해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만 근로소득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2분기 가계부채가 16조 원 이상 늘어나면서 1,5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가계빚 부담이 겹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소득과 관련해서 통계청의 가계 동향이라는 조사가 나온 건데요. 이게 어떻게 집계가 되는 건가요? 예, 가계 동향 조사는 이제 농어촌 가구를 제외한 2인 가구 이상 이제 일반 가구 8천여 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소득하고 지출을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이제 소득하고 지출 부분을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소득 부분은 이제 분기별로 발표를 하고 지출 부분은 이제 연간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득에는 이제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 이전소득 이런 것 같이 주기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경상소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조사의 이제 부조라든가 이런 같이 이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이제 비경상소득을 이제 포함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이나 이제 사회보험료와 같이 비소비성 지출도 이제 함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 가구 소득 증감률을 보면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더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요. 좀 이걸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예, 전체 가구 월 평균 소득은 지금 작년 2분기에 비해서 한 3.8%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소득 격차가 이제 역대 최대로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현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익빈 이제 부익부 현상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 정부 이제 복지 지출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세금과 사회보험료와 같은 이런 비소비성 지출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이제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경상조세가 이제 17.7%, 그다음에 사회보험료가 한 7.3% 증가를 해서 소득 증가에 비해서 2배 이상 이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잔액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자 소득도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주성 정책으로 이제 소득 분배가 이제 악화되고 있고 복지 지출 확대로 인해서 세 부담도 이제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소득 계층별로 보면, 그러니까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었더라고요.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이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저임금이 이제 빠르게 증가를 인상이 되고 이제 주휴수당마저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제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이제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이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도 한 23.2% 증가를 했는데 이는 이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이 되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나 아니면 무급 가족 종사자 그러다가 이제 폐업하는 이런 이제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가 이제 1분위로 이제 이런 과정에서 1분위로 추락하는 이제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사업 소득이 이제 증가를 했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원한 공적 이전 소득이 한 33.5%나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소득층이 소득이 이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부 지원으로 이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이 소득 격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7월 취업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뭐 올해 고용 상황이 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상황이 안 좋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취업자 수가 증가를 하긴 했지만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이제 취업자 수가 이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주 17시간 미만의 이제 취업자 수가 28만 명이 7월 달에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18시간에서 35시간의 이제 취업자 수가 22만 명. 그래서 35시간 이하의 일자리가 50만 개 이제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는 반면에 네.
36시간 이상의 일자리는 한 25만 명이나 지금 감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지만 이제 근로 시간이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이제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주도로 노인 일자리가 대폭적으로 이제 55만 개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30대에서 40대 일자리가 이제 큰 폭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계 소득 증가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오분위 배율이라는 게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지표인가요? 예, 오분위 배율은 이제 상위 소득 20% 소득이 소득 하위 20% 소득보다 몇 배나 많은가를 이제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 불평등을 가늠하는 지표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오분위 배율은 이제 수치가 클수록 소득 격차가 이제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예, 예. 저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제 과거에 추세를 보면 경기 침체기에는 이제 이런 오분위 배율이 치솟고 호황기에는 이제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제 2008년에 예, 예. 5.24이던 소득 격차가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해서 이제 2015년에 4.19까지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다시 이제 둔화되는 2016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현재는 5.3까지 증가해서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가 예상했던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통한 성장이라는 소득 주도 성장의 그 모습은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소득 주도 성장 특별위원회에서는 양극화가 완화됐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던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거 어떤 근거를 갖고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현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희망을 계속해서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표도 하고 있는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여기 이제 근본이 되는 배경이 되는 임금 주도 성장이나 뭐 포스트 케인지안 이런 학자들조차도 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임금체가 이제 호봉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세 중소 업체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 생태계에서는 더욱 작동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형 정부가 이제 계속 고집스럽게 이것을 밀고 나가면서 현재와 같은 이제 고용 참사와 분배 참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최저임금도 그렇고 이제 그 300인 이하 근로시간 단축도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사실 저임금 근로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작동하지 않는 이런 정책을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하는 것을 좀 중단을 해야지만 이런 이제 양극화가 좀 해소되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득 분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분배 상황을 개선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보았듯이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 저소득층부터 이제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네. 소득 분배가 경기 침체기에 이제 주로 이제 소득 분배가 확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이제 역점을 둔 이런 이제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근로 무능력자나 사회 소외계층들을 살피는 것은 이제 국가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회 안전망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 선진국과 비교를 해서도 결코 이제 제도 측면에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제도 간의 상충 문제로 인해서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재정만 낭비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 장려세의 경우에도 보면은 저임금 근로자 근로 유인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제 선진국에서도 각광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큰 폭으로 올리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도 상당폭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근로 장려세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보다 이러한 이제
복지 급여를 받기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네. 때문에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복지 급여들을 이제 확대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도가 효율적으로 이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거에 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득 지표와 함께 어제 한국은행에서 2분기 가계 신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계 신용을 보니까 2분기 기준으로 1,550조 원이 가계 빚이 이제 넘어선 걸로 기록이 됐는데요. 일단 증가세는 10분기 연속으로 좀 둔화는 되고 있지만 이게 좀 뭐 안심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말씀하셨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10%를 상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0분기 연속 증가율이 이제 둔화되면서 현재 이제 4.3%는 이제 15년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와 같이 이제 증가율이 이제 둔화되면서 고위험 가구 수가 감소한 것은 이제 사실인데요. 네. 그렇지만 부채 증가율보다 소득이나 이제 자산 가치 증가율이 더 낮기 때문에 채무 상환 능력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고위험 가구 DSR이 이제 40% 넘는다든가 DTA가 이제 100% 넘는 이런 이제 고위험 가구 중에서 보면은 임대업 가구라든가 자영업 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득 감소 충격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채무 상환 능력이 이제 상당히 급속히 약화될 이런 이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더욱이 이제 요새 보면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이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 수의 부실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상환 능력에 기반한 여신 이제 이런 심사를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채무 조정을 통해서 대출 건전성 제고를 할 필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예, 네. 정말 곳곳에 악재만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소득 격차 최대로 벌어지고 부채도 치솟고 있고 또 여기에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실물 경제 지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 이 고용이나 붕괴 지표는 IMF 수준에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과 같이 이제 이런 원인을 갖고 온 이제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단지 이제 부작용을 재정으로 메꾸려는 이런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또 이제 보면 한일 무역 분쟁이 없었어도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2% 성장을 달성하기 좀 어렵다는 네. 이런 전망들이 상당히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일 무역 분쟁마저도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상당히 위험한 그러니까 1%또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사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제 한일 무역 분쟁을 좀 해결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런 결과를 갖고 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중단하고 친노조 이제 반기업 정책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을 해야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좀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 소득 분배는 이제 악화되고 재정 수요는 더 늘어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국가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나 스위스 그리스, 예. 그리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와 같은 나라들이 이제 겪어왔던 과정이거든요. 그래도 좀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정책 수정을 하는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